한양 명문가 김진사 댁의 앞마당에 이른 아침 햇살이 내려앉았습니다. 노비 강솔은 사랑채 마루를 걸레질하며 오늘도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길 기대했어요. 그런데 대문 밖에서 들려오는 말발굽 소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순식간에 포졸 10여 명이 앞마당으로 몰려들어왔어요. 김진사 도련님을 체포한다. 우두머리 포졸의 외침에 강솔의 손에서 걸레가 떨어졌습니다. 서재에 있던 도련님이 창백한 얼굴로 끌려 나왔어요. 역모를 꾀한 증거가 여기 있소. 이 서신과 은자를 보시오. 포졸이 내민 증거물에 도련님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누군가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음모요. 하지만 포졸들은 들은 척도 않고 도련님의 팔을 결박했어요. 강솔은 달려가 도련님 앞을 막아섰습니다. 도련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제발 다시 한번 살펴주십시오. 포졸이 강솔을 밀쳐내며 화를 냈어요. 노비 주제의 관가 일에 나서면 너도 같이 끌려갈 줄 알아라. 도련님이 강솔을 향해 고개를 저었습니다. 강솔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포졸들은 도련님을 수레에 태워 대문 밖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날 밤 강솔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사랑채로 몰래 들어가 도련님의 물건들을 살폈습니다. 책상 서랍과 장롱 구석구석을 뒤졌지만 특별한 건 없었어요. 그때 마루 틈새에 뭔가 끼어 있는 게 눈에 띄었습니다. 강솔은 조심스럽게 그것을 꺼냈어요. 손바닥만 한 종이 조각에는 낯선 표식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뭘까요? 강솔은 그 종이를 품속 깊이 감춰두었어요. 이튿날 아침 의금부 신문이 끝났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도련님은 귀양형을 받아 전라도 해남으로 떠나게 되었어요. 강솔은 주인 마님께 달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님, 제가 도련님을 따라가 시중을 들겠습니다. 하지만 마님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지금은 집안 재산을 지키는 게 급하다. 너는 여기 남아야 한다. 강솔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밤 강솔은 결심을 굳혔어요. 주인집 담장을 넘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도망노비가 되는 순간이었어요. 새벽녘 강솔은 한양 뒷골목의 낡은 주막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엔 온갖 정보를 사고 파는 정보상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주막 구석진 자리에 앉은 노인이 강솔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손님, 무얼 찾으시오? 강솔은 품속에서 종이 조각을 꺼내 보여줬어요. 노인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습니다. 이건 좌의정 윤대감 측근들이 쓰는 비밀 암호요. 강솔의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윤대감이라고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조정에서 가장 권력이 센 사람이지. 조심하시오. 강솔은 주막을 나서며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도련님을 함정에 빠뜨린 자가 누군지 이제 알았습니다. 반드시 증거를 찾아내겠어요. 강솔의 눈빛에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강솔은 며칠 동안 윤대감의 저택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높은 담장과 삼엄한 경비 때문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어느 날 밤 강솔은 저택 뒤편 담장이 가장 낮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달빛도 없는 캄캄한 밤, 강솔은 담장을 기어오르기 시작했어요. 손끝에 힘을 주며 조금씩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끼가 낀 돌이 미끄러지면서 강솔의 몸이 아래로 떨어졌어요. 으윽! 발목을 접질리며 땅바닥에 나동그러졌습니다. 통증이 발목에서 온몸으로 퍼져나갔어요. 거기 누구요? 낮은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들려왔습니다. 강솔은 깜짝 놀라 벌떡 일어서려다 다시 주저앉았어요. 아야! 한 남자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의 얼굴은 생각보다 젊어 보였어요. 발목을 다쳤군요. 움직이지 마시오.
남자는 강솔의 발목을 조심스럽게 살펴봤습니다. 손길이 능숙하고 부드러웠어요. 삔 것 같은데 크게 다치진 않았소. 남자는 품에서 작은 약병을 꺼내 발목에 약을 발라줬습니다. 시원한 느낌이 들면서 통증이 조금 가라앉았어요. 감사합니다. 혹시 의원이십니까? 남자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떠돌이 의원이라고 할 수 있지요. 이름은 아부요. 강솔은 아부의 옷차림을 살폈어요. 해진 옷에 누더기 같은 갓을 쓴 모습이었습니다. 아부가 강솔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한밤중에 남의 집 담장을 넘다니 도망노비요? 강솔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부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어요. 옷차림과 행동거지를 보면 알 수 있소. 하지만 내일이 아니니 상관없소. 강솔은 아부가 자신을 고발하지 않을 거란 걸 직감했습니다. 혹시 윤대감 저택에 들어갈 방법을 아십니까? 아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그 집안과는 관계를 맺고 싶지 않소. 그렇게 말하고는 아부가 돌아서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낮 강솔은 시장 근처를 배회했어요. 윤대감 저택으로 출입하는 사람들을 관찰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아부의 모습이 보였어요. 아부는 시장 좌판에서 약초를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상한 남자 둘이 아부의 뒤를 몰래 따라가고 있었어요. 강솔은 본능적으로 그들의 뒤를 쫓았습니다. 인적이 드문 골목으로 접어들자 두 남자가 갑자기 속도를 높였어요. 저놈을 잡아라. 아부가 뒤를 돌아보며 몸을 날렸습니다. 강솔은 급히 바닥에 기왓장을 집어던졌어요. 기왓장이 남자 하나의 어깨를 맞췄습니다. 누구요? 남자들이 강솔을 노려봤어요. 아부는 그 틈을 타 재빠른 동작으로 두 남자를 제압했습니다. 손날로 목덜미를 치자 남자들이 픽 쓰러졌어요. 아부가 강솔에게 다가오며 물었습니다. 왜 날 도왔소? 강솔이 숨을 몰아쉬며 대답했어요. 그냥 위험해 보여서요. 아부는 쓰러진 남자들의 품을 뒤져 표식이 새겨진 패를 꺼냈습니다. 윤대감의 수하들이군요. 강솔의 눈이 커졌어요. 당신도 윤대감과 원한이 있습니까? 아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소. 강솔은 품속에서 그 종이 조각을 꺼내 보여줬어요. 이게 윤대감 측근들의 암호라고 들었습니다. 제 도련님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귀양을 갔어요. 아부가 종이를 받아들더니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표식? 아부의 눈빛이 과거의 기억 속으로 빠져드는 것 같았어요. 3년 전에도 이 표식을 봤소? 강솔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부가 긴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나도 윤대감 때문에 모든 걸 잃었소. 궁중 의원이었던 내가 독살 미수범으로 몰려 쫓겨났소. 강솔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윤대감의 음모를 밝혀내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부는 한참을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소. 하지만 위험할 것이오. 강솔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각오는 되어 있습니다. 아부가 강솔을 낡은 여관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촛불을 켜고 마주 앉은 두 사람의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웠어요. 윤대감 저택의 안주인이 오랜 지병을 앓고 있소. 아부가 말을 이었습니다. 명의로 위장에 들어가면 되겠소. 강솔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약동으로 변장하겠습니다. 이틀 뒤 두 사람은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윤대감 저택 앞에 섰습니다. 문지기가 아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한양에서 소문난 의원이라고 들었소. 아부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안주인마님의 병환을 고치러 왔소. 문지기가 안으로 안내했어요. 넓은 안채에 들어서자 윤대감의 부인이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부가 맥을 짚고 혀를 살폈어요. 습담이 심하군요. 약을 지어드리겠습니다. 강솔은 약동 행세를 하며 슬금슬금 방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지나 서재 쪽으로 향했어요. 하인들이 오가는 틈을 타 재빠르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서재 안은 책과 문서들로 가득했어요. 강솔은 책상 서랍을 열어 문서들을 뒤졌습니다. 있다. 김진사에게 보낸 위조 서신의 초고가 나왔어요. 옆 서랍에선 뇌물거래 장부도 발견했습니다. 강솔이 재빨리 품속에 감추는 순간이었어요. 거기 누구냐? 문이 벌컥 열리며 무사 한 명이 들어섰습니다. 강솔의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어요. 무사가 칼을 뽑아 강솔의 목을 겨눴습니다. 도둑놈이로군. 그때 아부가 달려와 무사와 맞섰어요. 이 아이는 내 약동이요. 무사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약동이 왜 서재에 있느냐? 아부가 무사의 손목을 쳐내고 강솔의 팔을 잡았어요. 복도에서 다른 무사들의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창문으로. 아부가 외치며 창문을 박차고 밖으로 뛰어내렸어요. 강솔도 뒤따라 뛰어내렸습니다. 담장을 넘어 골목으로 달렸어요. 잡아라. 뒤에서 무사들의 고함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숨이 찰 때까지 달렸어요. 좁은 뒷골목으로 숨어들어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증거는 챙겼소? 아부가 물었어요. 강솔이 품속의 문서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걸로 도련님의 누명을 벗길 수 있어요. 아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이제 윤대감이 우릴 찾아낼 거요. 강솔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아부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한양을 떠나야 하오. 해남으로 가서 김진사를 만나야겠소. 그날 밤 두 사람은 남대문 근처 작은 주막에 숨었습니다. 주막 주인이 수상한 눈빛으로 두 사람을 쳐다봤어요. 강솔은 불안한 마음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벽녘 주막 주인이 몰래 밖으로 나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부나리, 저 주인이. 아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장 떠나야 하오. 두 사람은 뒷문으로 빠져나왔어요. 멀리서 포졸들의 횃불이 보였습니다. 강솔과 아부는 어둠 속으로 몸을 숨기며 한양 성곽을 향해 달렸습니다. 윤대감이 한양 전역에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포졸들과 사병들이 거리마다 배치되어 두 사람을 찾았어요. 강솔과 아부는 낮에는 숨고 밤에만 움직였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남대문 근처 주막에 몸을 숨겼어요. 주막 주인이 밀고 하려는 눈치를 채고 급히 빠져나왔습니다. 도망치다 옛 동료 노비 복동이를 만났어요. 강솔아, 왜 이 꼴이냐? 강솔이 사정을 설명하자 복동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일하는 기와 공장 창고에 숨어라. 복동이는 두 사람을 창고로 데려갔어요. 한밤중 창고 밖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무사들이 창고를 포위했어요. 복동이가 우릴 판 거요. 아부가 화약가루로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혼란을 틈타 두 사람은 창고를 빠져나왔어요. 한강변까지 쫓겨온 끝에 강물에 뛰어들었습니다. 하류로 떠내려가며 간신히 추격을 따돌렸어요. 강변에 기어 올라온 강솔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복동이가 날 배신했어요. 아부가 강솔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을 거요. 강솔은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젠 한양에 있을 수 없겠군요. 아부가 남쪽을 가리켰어요. 해남으로 가야 하오. 두 사람은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충청도 공주를 지나던 중 이상한 마을을 발견했습니다. 거리에 사람이 없고 집집마다 문이 굳게 닫혀 있었어요. 역병이 돈 것 같소? 아부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강솔이 아부의 소매를 잡았어요. 그냥 지나칩시다.
하지만 한 집에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부가 망설이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마을 사람들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부는 환자들을 살피며 약초를 구했어요. 이틀 동안 밤새워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마을 이장이 아부에게 감사 인사를 했어요. 의술이 대단하십니다. 혹시 옛날 궁중의원 나이간 아니십니까? 아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독살 미수 사건, 많은 백성이 누명이라 믿었습니다. 아부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3년 전 어린 왕자가 갑자기 돌아가셨소. 강솔이 숨죽여 들었어요. 윤대감이 모든 죄를 내게 씌웠소. 아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치료하던 왕자였는데. 강솔은 그제야 아부의 고통을 이해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노자돈을 마련해 줬습니다. 두 사람은 감사 인사를 하고 마을을 떠났어요.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이 윤대감이 보낸 자객들이 뒤를 밟고 있었습니다. 전라도 경계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전라도 경계산길에서 자객들이 튀어나왔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자객 5명이 길을 막았어요. 윤대감께서 보내셨다. 우두머리가 칼을 뽑았습니다. 아부가 강솔을 뒤로 밀었어요. 먼저 도망쳐. 강솔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함께 싸우겠습니다. 자객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어요. 아부가 둘을 제압했지만 나머지가 강솔을 겨냥했습니다. 강솔이 나뭇가지로 막아냈지만 점점 밀렸어요. 순간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광군 기병대가 나타나 자객들을 포위했어요. 아부, 오랜만이네. 기병대를 이끄는 홍판관이 말에서 내렸습니다. 홍판관은 아부의 옛 친구였어요. 자네 누명을 풀기 위해 증거를 모았네. 강솔이 품속의 장부를 꺼냈습니다. 이게 결정적 증거가 될 겁니다. 홍판관이 장부를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행은 해남 관하로 향했습니다. 관하에서 김진사가 두 사람을 반겼어요. 강솔아. 강솔이 눈물을 흘리며 절했습니다. 도련님, 증거를 찾아왔습니다. 홍판관이 증거들을 정리해 임금께 상소를 올리기로 했어요. 한양에선 윤대감이 자객 실패 소식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홍판관의 상소가 임금께 전달되었습니다. 임금이 직접 특별조사관을 윤대감 저택으로 보냈어요. 윤대감은 증거를 모두 태웠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강솔이 빼낸 장부 사본이 결정적이었어요. 여러 증인들의 진술도 이어졌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3년 전 왕자 독살 사건도 드러났어요. 윤대감이 궁궐 권력을 잡으려 저지른 일이었습니다. 임금이 크게 분노했어요. 역적으로 다스려라. 윤대감에게 삼족을 멸하라는 명이 내려졌습니다. 김진사는 무죄 판결을 받고 귀양에서 풀려났어요. 아부도 복권되어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임금이 아부에게 궁중의원으로 돌아오라 명했어요. 하지만 아부가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백성을 위한 의원으로 살겠습니다. 김진사가 강솔에게 자유민 문서를 건넸어요.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다. 강솔은 처음으로 양인 신분증을 받았습니다. 벅찬 감정에 눈물이 쏟아졌어요. 홍판관은 한양으로 승진 발령을 받았습니다. 해남 백성들이 환송잔치를 열었어요. 강솔과 아부는 새로운 미래를 꿈꿨습니다. 한 달 후 강솔과 아부는 충청도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임시진료소를 열자 마을 사람들이 긴 줄을 섰어요. 아부가 진료하고 강솔이 약을 지었습니다. 두 사람의 호흡이 완벽하게 맞았어요. 해질 무렵 노파가 찾아와 따뜻한 밥을 내왔습니다. 진료비 대신입니다. 두 사람은 감사히 받아 먹었어요. 식사 중 아부가 물었습니다. 앞으로 뭘 하고 싶소?
강솔이 눈을 빛내며 대답했어요. 의수를 배워 의원이 되고 싶습니다. 아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제자로 받아들이겠소. 강솔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밤이 되자 마을 사랑방에서 잠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강솔은 창밖 별을 바라봤어요. 도련님과 주인 마님, 복동이가 떠올랐습니다. 모든 게 과거가 되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아부가 옆에서 코를 골며 잠들었습니다. 강솔도 편안한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어요. 다음 날 새벽 두 사람은 다시 짐을 꾸렸습니다. 다음 마을로 향하는 길이 펼쳐졌어요. 강솔이 약상자를 메고 힘차게 걸었습니다. 아부가 뒤따르며 콧노래를 불렀어요. 아침 햇살이 두 사람의 등을 비쳤습니다. 새로운 모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